몇 번? 27번요. 자, 봅니다. 20번입니다.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익숙해지고요. 문제를 많이 풀면요. 이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편의상 얘를 요 놈을 1번식이라고 얘를 2번식이라 할게. 얘들아, 이 2번식 안에 1번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2번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8 루트 3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 정도는 하겠죠. 뭐 합성공식인데. 그치? 그러면 근데 1번이 여기 있어. 여기 1번이야. 요게. 요 놈이 1번이야. 요 놈이 1번이야. 그러면 요 놈이 지금 얼마라고? 얘가 2루 3이라고 이렇게 해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양변이 2 나온다. 4지, 루트 3 나온다. 그래서 얼마? 얘가 4가 돼요. 괜찮죠? 그럼 나는 지금 x 빼기 x분의 1을 값과 x 더하기 x분의 1의 값 이 두 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이 두 개를요.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에 할게요, 얘를. 자, 질문입니다. 질문이 요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요게 공식이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곱셈공식과 곱셈공식, 변형공식 다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통틀어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식이고요. 하나가 이수분해 공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일부러 적는다. 자, 변형공식은요, 생각을 해봐. x 세제곱과 x 세제곱분의 1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시작이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세제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x 더하기 x분의 1을 빼면 됩니다. 이게 변형공식입니다. 요게요. 이게 변형공식입니다. 요게요. 됐니? 그러면 봐봐. 왜 그런지 설명할게. 왜 그러냐면 왜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3x 곱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있거든.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가 x고 b가 x분의 1이야. 요대로 쓰면 요대로 지금 나오는 거야. 반드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온다. 나오는데 이 식의 특징이 뭐냐면 a하고 b가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면요. 이 가운데가 연산이 돼요. 보세요. 없어집니다. 괜찮죠? 나눠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이렇게만 남아요.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x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역수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봐봐. 요 놈은 요거야 맞지? 여기에서 얘가 요거야. 필요 없는 것만 없애자고요. 보이니?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세제곱이 요거거든? 요 식에서 필요 없는 것만 없애자고. 얘만. 그래서 지금 3을 묶어낸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3을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는 건 솔직히 오바야. 너네 이제 고1 가는데 맞잖아. 너네 무슨 중1도 아니고. 남의 건 너네 해줘야 돼. 얘들아. 해줘야 돼.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쌤 해줄 테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나서 나머지 이해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변형공식. 그 변형공식이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자,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쌤, 이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코사인 공식의 변형해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빼기다. 쏘리. 이봐. 나도 실수하잖아. 빼기다. a 제곱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이에요. b 제곱이에요. 그러면 ab야. 두 개 곱해.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역수관계라서. 그래서 지금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돼요. 요런 문제. 자, 그럼 보자. 조건이 나는 1번, 2번, 3번을 알고 있어. 그러면 3번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게 편하냐? 곱셈 변형이 편하냐? 무슨 말? 내가 요게 편하냐? 즉 이수분이 편하냐? 변형이 편해요. 왜? x 더하기 x분의 1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이해가니? 요로 가기 더 편하잖아. 왜? x 더하기 x분에 대해서 사람이 찾았거든. 이게 3번씩이거든? 대입해. 그러면 얘는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요. 그래서 64에서 12를 뺐으니까 5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볼 수 있다. 변형공식, 곱셈공식 많이 쓰고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잘 돼요. 왜 안 됩니까? 잘 되지. 또 질문하십시오. 아이고. 괜찮나? 많이 진짜 많이 하십시오. 진짜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진짜로요. 되게 변형이죠. 뭐 하니까 하면 도용할 겁니다. 도용할 겁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요. 도용할 거다. 자, 도용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있잖아. 어떤 사항을 줘. 또는 도형 모양을 줘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식을 구해내래. 알겠니? 식을 구해내래. 이 식을 구해내서 원하는 걸 구하라.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 도형 보이죠? 이게 우리가 육면체거든요. 이게 육면체인데 이 육면체에서 저 AC 보이죠? AC요. AC가 육면체 대각선입니다. 우리가 평면의 대각선은 그냥 평면의 대각선, 그냥 평면이야. 이게 그냥 사각형이야. 이 평면의 대각선은 그냥 이게 대각선이죠. 그쵸? 이런 모양이고 입체 도형의 대각선, 특히 육면체 대각선이 저런 모양, AC가 저런 모양이에요. 저게 입체도형의 대각선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도형 대각선 어떻게 푸냐? 설명할게요. 봐봐. 내가 요게 A, 요 점을 B, 요 점을 C 잡았어. 그래서 내가 A, B, C를 이렇게 딱 끊잖아. 이렇게 끈다. 그냥 알고 있어라. 끈다. 끊으면 요게 직각이 돼. 그럼 이 직각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직각이 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 해볼게요. 얘들아.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맞죠? 면이 모이면요 공간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공간이죠. 그치? 공간이 된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 점선면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배우는 건데 면 안에 면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칠판이 있는 거야. 이런 모니터가 있는 거야. 이런 면이 있는 거야. 이 면에 무수히 많은 선과 무수히 많은 점들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었어. 봐봐. 점 찍었어. 그러면 이 모니터라는 면은 이 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 모니터라는 면은 이 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면에 무수히 많은 점과 무수히 많은 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봐봐. 면의 성질을 그 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과 모든 선은요, 그 면의 성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볼게요. 얘가 왜 수직이냐면, 얘들아, 지금 AB를 가지고 있는 면을 요 왼쪽에 있는 면이라 하자. 괜찮지? AB를 가지고 있는 면이야. 요 BC를 가지고 있는 면을 이 밑면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이 옆면과 밑면은 어떤 관계야? 수직이죠. 그래서 옆면에 포함되어 있는 선 AB와 밑면에 포함되어 있는 선 BC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선면의 관계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맞죠? 요 정도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수직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를 이렇게 딱 떼우는 거야. 떼왔어? 그림이 없나? 떼왔다? 떼왔습니다. 자, 떼왔다. 떼우면 쌤이 그릴게.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생각하는 거야. 요게 A, 얘가 B, 얘가 C, 요거 직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때 난 질문이 요 길이가 궁금해. 요거야.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자, AB의 길이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의 겉넓이가 90이고요. 모든 모서의 길이의 합은 48이다. 겉넓이란 말이 나왔고, 모서리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그냥 당신들이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보겠습니다. 조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자에서, 그러면 봐봐. 대각선 볼게. 대각선이 AC야. AB가 현재 내가 C로 잡았어. 괜찮지? 이렇게 C로 잡았다. AB를 C로 잡았다. BC를 구할게. BC가 뭐냐면 밑면의 대각선이야. 이해가? BC가 밑면의 대각선이야. 밑면이요. 밑면이 이렇게 생긴 요 밑면의 대각선이라고요. 요게 지금 BC가 요거라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이렇게 요게 B, 요게 C라고요. 근데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예요. 그쵸?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는 겁니다. 이해갈까? 요 밑면이 요 BC의 길이가 그래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쵸? 됐지? 간다. 이제 피타고라스를 한다. 그럼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B변의 길이는 루트를 씌워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면의 제곱.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입체도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자, 증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내가. 이 내용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봐봐. 입체도형의 대각선은 루트 씌워요. 그리고 세 모서리의 제곱의 합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입체도형 대각선의 식이에요.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배울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이걸 안 배워요, 너네가. 그래서 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때 배워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때 이게 어려워서 너네가 이걸 중등 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나는 뭘 구해야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값을 구해야 돼. 뭐를 이용해서? 겉넓이가 90이고 모서의 길이가 48이라는 이 조건에서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해올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세 모서리를요, A, B, C 잡았어. 먼저 겉넓이야. 오케이. 가로 A, 세로 B 면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밑면 2개. 그래서 2AB야. 세로 C, 가로 B, 이 BC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2BC야. 다음, 앞면. 지금 가로 A, 세로 C요. 몇 개 있어? 2CA. 그래서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90이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모서리 길이입니다. A 몇 개 있니? 4개요. 하나, 둘, 셋, 4개. B 하나, 둘, 셋, 4개. C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모든 모서리란 말은 A, B, C가 싹 다 4개씩 있는 거예요. 그걸 쌤이 4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48을
다 4로 나눠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이렇게 식을 두 개 들고 온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 두 개씩을 가지고 뭘 구하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자는 뜻이야. 잠깐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혀놔라. 이 두 개를 가지고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개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값 AB 더하기 BC 잠깐만 BC 더하기 CA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요 세 개가 있거든? 요 세 개 중에서 아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아무 두 개를 아세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분모학을 갑니다. 그러면 난 지금 이 두 개를 알고 있어. 맞지? 어차피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 두 개를 알고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 자, 간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곱셈공식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얘들아, 곱셈공식 보면 요식이 있어. 요식이 있습니다. 요식 있습니다. 곱셈공식에. 요거 있다. 알겠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두 배를 빼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의 제곱에서 90을 뺀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다? 54인데 답은 루트 5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 과정이에요. 이렇게요. 급주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많이 하세요. 알겠죠?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친구들하고 오래 미치겠어 놀지 말고 진짜로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요게 1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쌤 너는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요건 하자. 잠깐만 듣고 적어. 정삼각형입니다.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에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높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외우세요. 당신들 고3 때까지 쓰는 식입니다. 외우세요. 정삼각형입니다. 오케이. 자, 한 배의 길이가 A야. 그때 높이가 H입니다.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됐니? 요거 적으세요. 정삼각형입니다. 적으세요. 정삼각형입니다. 뭐 그림 삐뚤삐뚤하더라도 정삼각형 그려. 그래가지고 한 배 길이가 A야.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개념서라는 개념 원리는요. 당신들이 내년 1년 동안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고요. 열심히 메모해 놓으세요. 다 너네가 이건 1년 동안 보는 책입니다. 아니죠. 당신들은 고3 때도 보겠네요. 너네는 수능을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가지고 수능 칩니다. 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한글과 통계가 필수 들어오고요. 그걸로 당신들 시험을 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 너네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못 버리겠네, 그치? 그래서 많이 적고요. 그래서 필기도 많이 넣으세요. 너네가 고등학교 내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쌤이 책 사와서 그 책에 적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뒤에 좀 정삼면체인데 정삼면체는 뺏어서 하지 말고요. 정삼각형은 두 개, 정삼각형 높이하고 넓이는 꼭 기억 좀 해주십시오. 꼭. 자,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조건이 나오는 조건이 나온다.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식을 답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0%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당신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게 1학기 시험이거든. 100% 시험에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32번에 보면 원에 지금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알아둬야 됩니다. 이때 이게 만약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잖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요. 이 원의 지름입니다. 이런 건 알고 있으세요? 도형의 성질이거든요. 우리가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을 해. 원에. 그럼 그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요. 이 원의 지름입니다. 적지.
끄덕끄덕 하지 말고. 직사각형의 지름이 원의 지름입니다. 엄청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요 원의 지름입니다. 네, 미안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요 활용 문제 상차하는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쌤이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만 내용 설명하고요. 본격적으로 쌤 토요일 다시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쌤 설명할게요. 설명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데 너네 이거 처음 봐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숫자와 숫자의 나눗셈이 존재했었지 식과 식의 나눗셈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일단 먼저 볼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M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는 M분의 A 더하기 M분의 B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런 건데, 요 하나만 기억하자. 잠깐만. 쌤, 오늘 요것만. 요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요. 토요일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요거 할게. 너네 요거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이걸요,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표현해. 잘 보세요. 내가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야. 그치? 그럼 이때 이 말을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나뉘어지는 수 7은 나누는 수 2와 몫과 곱하면 되고요. 거기다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조금 있잖아. 내가 이거를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 숫자를 차라리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이 표현이야. 알겠니? 7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하면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식과 식의 나누기에서 핵심입니다. 요게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가 있을 거야. 그는 나누는 수와 몫과를 곱하고요. 거기다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걔와 똑같은 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요거 갖다 조금 기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두 가지 방법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 방법이 있고 조립제법이라고 있는데 이딱 두 가지만 할게요. 책처럼 한 3-4가지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자, 먼저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누기라는 게 무슨 하면 진짜 식을 나누는 거야. 봐봐. 원리가 이거다. 원리가 볼게요.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을 내가 x 더하기 2로 나눴어요. 알겠습니까? 나눴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직접 나누기는 쌤 듣고 나서 적어. 직접 나누기는요, 최고 차항의 개수와 차수를 같게 만든다가 기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나눠지는 식 볼게. 일단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게 누구야? 3x 제곱이죠. 맞죠? 이게 딱 이거만 보는 거야. 제일 높은 차수 한 건 다 보는 거야. 3x 제곱이지. 그러면 내가 뭘로 나눌 거야? x 더하기 2로 나눈다. 그럼 x 더하기 2에서 제일 높은 게 얘야. 맞죠? 그럼 이 말이야. x를 3x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x를 3x 제곱으로 바꿀 거라고요. 무슨 말이야? 최고 차의 개수와 차수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x를 3x 제곱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얼마 곱해야 돼? 3x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x가 나오는 거예요. x를 3x 제곱과 똑같이 맞춰주려고요. 그래서 3x가 나오는 겁니다.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3x 제곱. 괜찮지? 곱하겠습니다. 6x. 이렇게 나온 거다. 잘. 그 다음에 우리 나누기가 이렇게 줄을 딱 긋죠. 그럼 이 줄은요, 어떤 의미야? 빼기예요. 봐봐. 줄 긋지. 왜 1이야? 뺐잖아. 그래서 1인 거야. 그래서 우리 나누기에서 이거는요, 빼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뺐다. 어떻게 돼?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와 차수를 똑같이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8에서 8x에서 6x 빼서 2x 남고요. 7 내려왔습니다. 괜찮죠? 자, 또 보자. 남아있는 것에서 가장 높은 게 2x야. 됐지? 얘는 x지. x를 2x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2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가 나오는 거야. 곱해 2x 곱해 4. 괜찮지? 또 줄이고 뭐야? 빼기잖아.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얼마? 3. 그럼 이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3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 처음 봅니다. 네. 학교라는 걸 와서 처음 볼 겁니다.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이런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몫과 나머지다. 개념이 뭐라고? 최고차의 개수와 차수를 같게 만든다. 이 좀 적어줄래? 이거 필요한 거 적으세요. 필요한 거 많이 이 부분 있으면 적고요. 필요한 거 적으십시오. 네, 적으세요. 필요한 거. 까먹지 마라 진짜. 우리는 아주 진짜 한 2달 뒤에 봅니다. 2달 뒤에. 2달 뒤에 볼 거니까 까먹지 마세요. 그때 앞쪽 구세 복습 안 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버립니다. 네. 내가 아마 다 해와야 할 거야. 진짜 뻥치는 게 아니고요. 너네 그 기말고사 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놀아도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노세요. 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노는 것도 많이 나오고. 미친놈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죠? 여기까지만. 선생님 다음에 다시 할 겁니다. 자, 봐봐. 무슨 말이면 방금 우리 나누겠죠? 방금 우리 나누겠죠? 봐봐. 나누기란 거 잘 봐봐. 지금 원래는 7 나누기 2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를 식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됐지? 자, 나누기를 이렇게 등으로 가진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 간다. A를 B로 나눴어. 얘들아, 자세히 해봐. 어떤 식과 어떤 식 또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딱 나눠요. 뭐가 생겨? 몫이라는 게 무조건 생깁니다. 그리고 나누면 생길 겁니다. 자, 간다. 이거야. 나뉘어지는 식은 A는 나눈 식 B와 몫과의 곱. 계속 이거 봐. 몫과의 곱.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이해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나머지라는 말을 식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등식으로. 그때 우리 이 등식을요, 항등식 할 겁니다. 등식은 두 가지야.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요. 등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건 거의 다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쌤,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뭡니까? 방정식은요, 차수에 따라서 그 해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 방식 해 개수가 1개입니다. 2차 방식 해 개수가 2개예요. 너네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항등식은요, 이 등호를 만족하는 어떤 그 x의 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곱셈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아니야, 그냥 너네 익숙한 거 하자. 자, x 빼기 1 전체 제곱할게.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죠. 맞죠? 이 곱셈 공식이거든? 등식이지.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에요. 왜냐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항등식이에요. 이런 거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우리가 나누기라는 표현을 봐봐. 이 나누기라는 표현을 등식으로 나타냈잖아. 맞지? 이 나누기라는 표현 등식으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등식은요, 뭐라고? 항등식입니다. 됐니? 항등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수가 정해집니다. 간다. 여기까지 알아도 A가 3차야. A가 3차야. 근데 나누는 식 B가 1차야. 그럼 몫이 무조건 2차가 돼야 돼. 차수가 이렇게 맞춰줘야 돼. 한번 다시 할게. 나누는 식이 3차야. 근데 나뉘어지는 식이 3차야.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야. 그럼 몫이 2차가 돼야 돼. 왜? 요 두 놈의 차수하고 얘하고 어떻게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또 해볼까? 또 해볼게. 나뉘어지는 게 4차야. 근데 나누는 식이 3차야. 그럼 몫이 얼마 돼야 돼? 1차야 돼.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왜? 항능식 했잖아.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다니까? 똑같은 모양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만일 얘가 3차다, 얘가 2차다, 얘가 1차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볼게. 나누는 게 2차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2로 나눴어. 나머지가 3이래. 그럴 수가 없어요. 2로 나눴어. 나머지가 2래. 그럴 수도 없어요. 나머지라는 말은요, 나누는 놈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머지예요. 나누는 게 2인데 나머지가 2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줬대. 그럼 봐봐. 나누는 게 2차야. 그럼 나머지는요? 1차 이하예요. 그래서 차수가 정해집니다. 그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 식을 이렇게 항능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항공식 바꿨을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 차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죠. 나머지는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2차네? 그럼 나머지는 1차 아니면 상수입니다. 바꿔볼게. 얘가 4차야. 근데 얘가 1차야. 그럼 몫이 3차겠지. 괜찮지? 그럼 나머지는요. 1차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입니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과제가 어떻게 되냐? 지금 개념원리요. 개념원리 26페이지까지. 앞에 조금 못한 거 있으면 다 메꾸세요. 다 메꾸고요. 채점 더 해라. 그 틀린 거 오답 다 해라. 다 해야 된다. 채점 다 하고요. 그다음 다 풀고요. 채점 다 하고요. 오답까지 다 하고요. 다음 RPM입니다. RPM 어디까지 하냐면 음, 9페이지 보이죠? 얘들아, 9페이지에 31번까지 푸세요. 9페이지 31번까지 푸십시오. 9페이지 31번까지입니다. 딱딱 푸세요. 직접 나누기 관계니까 직접 나누기 한번 해봐야 됩니다. 푸세요. 넘깁니다. 넘겨서 14페이지요. 14페이지에 71번까지요. 숙제량이 적을 겁니다. 선생님 많이 안 줬어요. 적을 겁니다. 근데 이거 너네 여유 부리지 말고 미리 다 해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때는 다른 과목 공부를 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고 나서요. 이동하면 오늘 수업했던 거 복습하고요. 바로 그냥 과제하고요. 그 다음에 수민아 꽃생공식 외워버리고요. 외우세요. 머리에 이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설명 자체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합시다.